그리고 시대의 키워드가 된다. 네트워크 이거에 대한 반감 그런 거 뭐라 그럴까 조금 뭐 밀어내는 이런 거 많이 사라졌죠.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용어조차도 보험쟁이, 보험 아줌마 이랬는데 요즘은 뭐 설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생애를 설계해주고 재물을 설계해주고 인생을 설계해주는 그런 전문가로서 이제 명칭조차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시대의 키워드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고 이 좁은 나라에서 네트워크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못 들어본 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딱 두 번째예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저에게 네트워크를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분들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난 이게 두 번째야 했는데 들은 걸로는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하게 아메이를 90년대 초에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가게 우리 상가에 애터미가 있어요. 애터미가 있는데 같은 상가 안에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가게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을 들어주자니 저 사람 서운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리 가족을 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이거 해요. 오빠가 해요. 뭐 누가 해요. 제가 하면 좋은 거 알지만 우리 가족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절하는 하나를 방편으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이리빙을 또 했는데 윗집 아줌마가 근데 하이리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은 허벌라이프는 이렇게 그분이 이제 오픈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전단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작은 딸이 살을 빼야겠다며 엄마 이런 거 있으면 뭐 구해줄 수 있어? 그게 이제 허벌라이프에서 왜 초록색 물병 많이들 들고 다녔잖아요. 저도 헬스장 다니면서 다 그 허벌라이프 물병에다 물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그게 네트워크 그건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아 선생님 한번 그 우리 매장에 나와보세요. 그래서 왜요? 내가 커피 마시게. 갔어요. 갔더니 차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초대야. 나를 모르는 초대를 막 한 거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막 굉장히 반갑게 악수하고 등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를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번만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난 한 번 갔어. 그러니까 끝이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20-30년 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왜 2020년대나 와서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알게 됐고 몸을 담그게 됐었을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언제쯤 판교에 현대백화점에 오픈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오픈을 했는데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카드 사업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젊은 아가씨들이 사장님 카드 하나 만드세요. 현대백화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해서 카드를 먼저 이렇게 가맹자들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카드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저 아가씨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몇 번 온다고 하면 내가 백화점 카드가 10장이 있어도 현대백화점 카드 내가 가입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에 굉장히 저걸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 많고 막 그 방법도 참 모르겠고 이런 거 있는데 그때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들처럼 한 번 가고 말면은 나도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쭉 순차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네트워크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선발주자로서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주인공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그럴 뿐이지 우리 주인공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남들은 다 주인공 잘 될 거니까 제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예요.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그때까지 막 두툼한 겨울 자켓 입고 있어가지고 됐는데 이게 4월 23일 날 찍은 거예요. 제가 이 말 굉장히 좋아하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게 하고 되면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요즘 또 새롭게 듣는 명언이 뭐가 있냐면 노력에 배신당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나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반드시 보상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 노력에 뭔가 플러스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노력에 배신당하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열심히 하라. 열심히에 배신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고 잘 제대로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붙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서 쓰는 닉네임이 초이예요. 성이 최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잘 어울린대요. 자, 다양한 최정자,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최정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다 마찬가지죠. 자, 아내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주부일 때 모습입니다. 자, 앞치마 두르고 이때 상황이 식구들 쫙 있고 저 혼자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당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관행이 돼버린 거야. 나는 집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다 됐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바느질 하니까 공방에서 바느질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입고 뽐내고 이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병아리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가장 저에게 어울리나요? 이 모습이죠. 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70이 돼도 할 수 있고 80이 돼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앞으로 가고자 하는 앞서 보여드렸던 키워드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가장 적절하고 어울리고 이 모습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울립니까? 네. 이런 모습 오랫도록 갖고 싶습니다. 자, 제 인생 60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돌아봤더니 저희 친정이 7남매 중에 제가 6째예요. 근데 제가 오빠가 4명이나 있어요. 오빠가 4명이나 있어도 저는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기 바빴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밑에 남동생하고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알량한 새우깡 한 주먹으로 얼마나 경쟁을 시켰는지 그거 얻어먹겠다고 동생이랑 막 투닥거렸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그 동생도 이제 60대가 거의 다 돼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뭐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녀죠 뭐.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특수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물론 3년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에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었지만 저 기간 동안에 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능력인지를 모르면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성가장애학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말을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구화도 시키고 막 하는데 저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시댁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했었고 그때에도 작은 이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의 SBS가 그 당시에 오픈을 하기 전에 방송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구청 옆에 시네트럴 서울이라고 방송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그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시네트럴 서울이라고 제가 등록을 합니다. 120만 원 등록비를 내고 또 방송 작가 과정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과제가 쇼 대본 써보는 거, 꽁트 15분물 꽁트 대본 써보는 거, 그 다음에 코미디 대본 쓰는 거 이게 과제예요. 이게 과제. 매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큰아이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됐었어요. 재밌었는데 우리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일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 아버님 미국에 외서준 댁에 놀러 가셔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일 주는데 근데 그 깐난애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 누가 일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날아갔거든요. 아마 그 일이 됐었으면 제가 아마 방송작가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가를 합니다. 제가 막 시댁에서 생활을 하니까 제가 막 살이 막 빠지고 아픈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너무 완벽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분가를 했는데 분가를 해서
그 도곡동으로 이제 분가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그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아이를 그 당시에 놀이방에 타임제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가 발족한 초기예요. 지금은 그 논술교사 기수가 몇백 기수가 됐는데 제가 8기입니다.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 8기예요. 8기. 그때 이제 초창기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 일 하기 전까지 프리랜서 논술교사 한 20 몇 년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소속되거나 그런 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막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 있고 이런 걸 못해요. 못하는데 프리랜서 논술교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논술 강사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느질 공방 운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작은 아이 고3 끝나고 나서 나도 공부를 해보고자 다시 이제 사이버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가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코치도 땄어요. 그래서 지금 KPC 한국 코치협회 이제 전문 코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의반 타의반을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은사님 우연한 기회에 교보문고에 있는 문학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좋아했었고 잘했었고 한때는 제 생활에 굉장한 기반이었었는데 이걸 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문학소녀, 특수학교 교사 뭐 여기까지는 그다지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가치가 있고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런 거지만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거 할 때만 해도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저 혼자 다 쓰면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룰루랄라 그랬었는데 사업은 항상 위험 요소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 월급쟁이한테 시집을 가라. 우리 공부해보지만 얼마나 아니라고 참 작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위기를 크게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생각이 좀 바뀌었죠. 너도 할 수 있으면 이걸 해라. 이런데 근데 사실은 아이들하고는 이 생각이 코드가 잘 안 맞기는 해요. 안 맞기는 하는데 그 맞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큰 성과를 이루고 나면 저도 말을 하는데 좀 힘이 있고 애들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았고 역할도 많았지만 크게 돈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도 후회도 없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기별로 잘 발휘를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조용히. 자,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뭐 사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그 다음에 어디서 살고 싶니? 누구랑 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뭐 싶니? 뭐 많잖아요. 여기 쉽다 이건 뭐예요?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아마 저는 저에게 물어봤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누구랑 놀고 싶다. 다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욕구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업그레이드. 보다 수준 높은 거. 보다 하이 레벨.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고 싶냐? 애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 뭘 갖추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를 본 거예요. 어제 밤에 온 식구들 다 자는데 남편은 TV 보다가 거실에서 배 두들기면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어머님은 매일 TV 틀어놓고 제 마지막 일과가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TV 꺼드리는 게 이게요. 곧 5초 만에 주무실 것 같은데도 보신대요. 그래서 이제 TV 꺼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소박하게 찾아지는 행복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질문이시죠. 본인들에게 해보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 100세 시대란 말 굉장히 많이 해요. 100세 흔합니다. 요즘 저희 시어머니 87세예요. 곧 90세가 되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100세 되면 제 나이 76세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 빨리 어떻게 좀 저걸 하시고 76세까지 시름시름 나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100년을 살면서 뭐뭐뭐뭐 하고 싶다, 뭐뭐뭐뭐 싶다 이런 소망만으로 내 나이를 보태고 싶지는 않다. 이게 어제 여러 가지 나에게 물어본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는 이런 소망만으로 내 나이를 보태고 싶지 않다. 제가 내년이면 환갑이에요. 제가 6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건데 제가 50이 됐을 때 항상 9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생각이 정말 많아져요. 49에서 50 될 때, 39에서 40 될 때. 그런데 39에서 40이 될 때 가장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나이 40이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은커녕 너무너무 부대꼈어요. 애들한테 시달려 시어머니, 남편. 그러다가 이제 49세에서 50세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그때는 삶을 바라보는 관조하는 시각도 생기고 아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59세에서 60이 되니까 그냥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뭐뭐뭐 하고 싶다면 소망만으로 나이를 보태고 싶지는 않다. 자 인생은 아름답다. 무조건 아름답지는 않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준비를 마음으로만 될까요? 생각으로만 될까요? 글로만 될까요? 아니죠. 자, 인생을 디자인해 봅니다. 일단 아름답게 살고 싶다. 루미네스로. 자,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매주 들어오는 주급으로. 보람 있게 살고 싶다. 주급이 쌓이면 제가 좀 마음도 너그러지겠죠. 자, 즐겁게 살고 싶다. 지갑이 두둑하니 즐거운 일이 늘렸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지 즐거운 일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자, 명료하게 살고 싶다. 치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죠. 저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님이 이 인지가 아주 명료하십니다. 저보다도 더 명료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출근도 하기 어렵고 또 그 뒷수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치매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아니고서는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인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특히 또 제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명료해지시고 신체적으로 본인이 젊었을 때 안 챙겨져서 오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인지는 굉장히 명료하세요. 명료하게 살고 싶다. 저도 그래서 제 큰 소망은 내가 이런 건강을 두루두루 잘 관리하고 지켜서 진짜 내가 이 인생을 끝내는 날까지 나는 명료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살고 싶다. 따뜻한 건 뭐예요? 어쨌든 여유롭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여유롭다는 거. 마음가짐도 여유롭고 환하게 살고 싶다. 루미네스로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주급 두둑하게 들어오고 인지가 명료하면 화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가 오늘 좀 화납니까? 네. 저 어제 팩했습니다. 팩하고 나름 신경 썼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자, 저만의 소망인가요? 아니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할 수단이 필요하죠.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돈이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해. 돈만 있어봐 뭘 못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할 수단, 우리 보통 비용이 들어간다, 자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제가 루미네스를 아무리 얼굴에 바르고 뭐 주급이 많이 들어와도 이 건강,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남 좋은 일을 시킵니다. 남 좋은 일.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애썼고 시간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을 투자한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먼저 충분하게 누리고 싶지 남을 위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두가 이제 남을 위해서도 조금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런
그 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는 어느 정도는 조금 뭐라 그럴까 과시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나의 즐거움이 있어야 다른 데도 시선이 가는 법이고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내핍 생활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참아가고 이렇게 결국 남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젊어서 했던 거 그런 거 뭐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젊은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어떤 인생을 사실고 알지 못해요. 지금 어머니 무릎 아픕니다. 허리 아픕니다. 제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막 뭐 일거리 가지고 오셨으면 아 이거 3박 4일용인데 정확합니다. 3박 4일 되면은 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허무하다. 그럼 이제 다 들어드리고 속으로 그렇게 해서 안 아프시면 그게 이상하지요. 뭐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마인드를 제가 이제 와서 바꿔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굳어진 습관이시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본인의 존재감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시도록 이제 하기는 하되 제발 과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거는 립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해주신 거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면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또 다른 편한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즐겁게 이 안에 들어갈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아름답게 사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같이 사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2022년 시대를 반영한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스에 나오죠. 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초고령화 사회예요. 일단 우리 집에는 60대 어르신들만 3명이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TV를 막 보다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위기감이 팍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지나갔던 건데 와 여기서 남편이 화장실에 잘못해 삐끗해지면 누가 이동을 하지? 누가 케어를 하지? 어머님이야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언제 하시라도 이제 뭐 우리가 도움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데 이 남자가 이러면 내가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 진짜 한 5초 10초 정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뭐 할게요? 리저브 먹고 AMPM 먹고 PDT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막 뭐래도 먹던 거 많이 있다가 안 먹는데요. 알았다. 나 건강해지려나. 그래서 각자 스타일대로 먹거든요. 초고령화 사회. 그래서 항상 위기를 좀 안고 사는 생활이기는 해요. 자,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오도이촌,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시골에서 산다. 뭐 이런 거죠. 저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컨하우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60대 되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세컨하우스 마련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부러워했죠. 걔 지금 농구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죠? 전원주택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처음에 전원주택. 두 번째 농가주택, 세 번째 폐가. 이 일이 끝도 없고요. 공기 좋죠, 햇살 좋죠, 계절 좋죠. 풀이 뽑아도 쑥쑥 손이 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모임 있다고 얘기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풀 뽑는 일정 있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막 다 망가져서 얼굴도 다 저걸 했고 그래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안 됩니다. 이상하게 풀 뜯고 뭐하고 했던 그렇게 해서 망가진 피부나 손 이런 거요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돼요. 제가 시댁에서 3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열 손가락 손톱 밑에 풀물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김치 담가서 딱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머님이 개하러 가셨다가 알타리 열다 또 사오십니다. 놔둬라 내가 할 거다. 처음엔 말이 그대로 믿었어요. 놔뒀어요. 어머님이 하시는데 뭔가 거칠어. 아 조금 기초 다듬어 놓으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듬었죠. 그랬더니 이게 손끝에 풀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 우리 친구가. 세컨하우스 우리 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집 지금 전원주택이야 농가야? 그랬더니 전원주택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때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다 그러면 자꾸 미뤄 날짜를. 그래서 결국은 못 갔거든요. 이제 가기는 갈 건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세를 주고 나왔다든지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오도이천. 그 다음에 얼리케어 신드롬. 건강,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챙기는데 굉장히 나이가 연령이 낮아지더라. 헬시 플레저. 기왕에 그렇고 즐겁게 하자. 즐겁게 내 인생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 면역력.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3살, 4살짜리도 면역력을 알아요. 방역 재난지원금 쏠쏠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친구가 미국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들어오셨거든요.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미국은 진짜 아주 제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출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게 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일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원금 받아도 생활이 되더라. 그래서 자발적인 실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이제 급해진 거야. 나와줘. 전에는 노동자들이 일 시켜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 뭐 일 없고 뭐 출근 못해서 방역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활이 되더라는 거지. 받은 걸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굵직굵직하면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부작용도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일상회복. 우리 뭐 마스크 의무 착용하는 거 해제됐잖아요. 일부. 그래도 다 쓰고 다닙니다. 왜냐? 이제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라 마라 해도 내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엔잡러.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항노화, 시니어 전성시대, 70청년, 90노인, 비대면 근무, 사업교육. 비대면 근무, 교육, 사업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면하는 걸 너무 어색해해요. 너무 어색해하고 특히 2년제 대학을 간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캠퍼스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한대. 근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얘가 걔인지 얘가 얘인지 처음 얼굴 보자 졸업과 동시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같은 과 친구 이런 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조금 안타깝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그 대학 시절에 얼마나 낭만이 많은 시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자, 유엔이 연령 구분을 새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만큼 신생아 출생률은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평균 한 명이 안 됩니다. 출산율이. 자, 0세에서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 저도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 중년, 80에서 99세가 노인, 100세 이상이나 돼야 장수노인이다. 자, 청년, 중년, 노인, 장수노인 있죠. 중년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중년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중년이에요. 청년은 이제 학업이 끝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 시기다라고 치면 중년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좌충우돌 부딪혀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희망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본인만의 스타일로 안정화가 되어가는지 중년이에요. 자,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 현실이? 아닙니다. 중년, 여기다 요즘 붙는 말은 뭐예요? 중년의 위기. 자, 일단 중년의 위기는 뭐냐면 일단 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저도 중년이라는 연령군에 들어가잖아요. 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저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그 왕성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들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저 상담사예요, 코치예요. 일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집 공고 납니다. 가요. 선뜻 이력서 못 내밉니다. 왜냐? 젊은 친구들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서 이제 세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세대 갈등이. 전에는 또래들끼리 경쟁을 했잖아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는 세대 갈등. 나중에는 성 갈등, 젠더 갈등. 이제는 뭐 하여간 모든 것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못 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나는 그래도 남는 시간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 친구는 저게 절박한 인생 전체에 생애를 판가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해가지고 이력서를 접어서 왔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분조차도 그런 일이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거죠. 역량도 발휘하고 또 그 연령에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서도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또래 갈등,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유엔이 정한 연령부분 어떻게 이걸 정하느냐?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예전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 맞는 게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잖아요. 맨날 지하철 적자가 몇 조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못 바꿉니다. 왜 그래요? 표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심기 건드렸다가는 표 다 날아가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동영이라고 있어요. 국회의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노인 발언 했었어요. 약간.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노인을 폄하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대로 그 사람 나에게 딱 꼈습니다. 그래서 노인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자, 평균 수명을 측정해가지고 연령 분리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제시를 했다. 자, 그럼 이렇게 연령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 자, 우리 부모님, 유다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가 막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일 안 하시죠? 은퇴하시려고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통념상.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에 아니에요. 일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 활동 시간이 연장이 됐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일자리가 부족하다. 아까 저기 인공지능 키워드에서 나왔었잖아요. 웬만한 거 거의 다 자동화 되어 있어요. 편의점, 카페, 거기서 자동 주문하잖아요. 거기서 주문해요. 그러면 직원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거 주문을 못해서도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일자리 부족하죠? 일자리 부족하니까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만 줘도 돼. 스스로 자기 노동의 가치를 낮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회를 갖고 싶으니까. 낮은 임금.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다 보니까 우리 생활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일상 유지에 위기감이 든다.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저처럼 이런 거에 굉장히 얼리답터가 아님에도 네트워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걸 알았다 이거지 이제. 알고 나서는 그 다른 거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고기 먹어본 사람, 야 저기 채식이 건강에 좋아. 채식으로 확 돌아서나요? 고기 먹던 사람 고기 먹어야 됩니다. 이거에서 본 사람, 보상 플랜의 묘미를 받고 여기서 펼쳐질 비전을 받고 이랬던 사람, 나도 네트워크 맛을 알았다는 거지. 내가 그걸 나에게 딱 맞게 실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내 비록 사파이어를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고 있으나 마음만은 저기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음만은. 그러면 그 마음을 먹은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면서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기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밴드 요즘 막 축하인사 쓰기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게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뭐 누구누구 얼굴은 못 뵀지만 축하드립니다 했거든요. 하루에도 몇 명씩 막 그거는 뭐냐, 그것도 역시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굉장히 시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경제활동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자,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의 의미, 이걸 많이 보신 거예요. 보신 건데 건강수명, 금전수명, 직장수명 이런 게 있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라고 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25세에 바로 경제활동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다. 느긋하게 잡았어요. 27세, 28세, 뭐 30세 이때로 치면은 여기서 그만큼 연수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평균 직장 근무는 이거 온전하게 풀로 채워서 40년, 45년 경제활동 기간이라고 봤는데 직장 근무하는 시간 2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빠지고 하면 10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년 인생 20년 꽉 차게 일한다고 해도 80년을 뭘로 준비를 하느냐는 거죠. 직장 생활에는 절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로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22년. 그러면 평균 급여 상황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벌고 있느냐. 직장인들 30대 중후반 저때 35세에서 39세 정도 평균 연봉이 4,942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20대 초반, 여기 20대 초반은 안 계시죠? 25세에서 29세 254만 원 정도. 저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그래서 독자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친구들 많아요. 보증금 5, 6천 기본입니다. 월세 56주 기본입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부모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 월급 받아서 월세 주고 나면 쓸 게 없어요. 저축 못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자, 30세에서 34세 저때 결혼 준비 또는 비혼을 선언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38세 육아가 시작되고 교육이 시작이 돼요. 이때 뭐 돈 많이 들어가죠. 이때 막 옆집, 뒷집, 뭐 보행기가 어디 거네,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다 대여해서 왜냐하면 사용 기간이 너무나 짧으니까 40에서 44세 연령대를 쭉 봅니다. 저는 관심 없고 저는 여기죠 일단 본인 연령에 해당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마 현실감에 팍 와닿을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예요.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에서 직군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을 하더라. 이건 아마 안정적으로 오면 땡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저는 이거예요. 307만 원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 이때에는 부모님 편찮으시죠? 자녀들 결혼하죠? 본인에게도 의료비가 많이 드는 시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나에게 드는 의료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저는 의료비만큼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치료 받아야죠. 그런데 의료비는 내가 젊을 때 내가 이런 걸 챙길 때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관리를 하면 의료비 지출을 안 나가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안 나가는 것이 저는 좀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한 달 병원비 제법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신 돈으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때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이고 이건 점점 늘어날 시기이죠. 결혼하고 또 본인 건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의 네트워크는 요 그림 뭐 골고루 있죠.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제품 교육에서 받는 자 젊은이군 청춘이라는 말 굉장히 참 보기만 해도 좀 의욕이 도는 그런 건데요.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나오죠. 저기 창업자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두 가지 디스트리뷰터들이 꿈을 이루고 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린이들을 지원을 한다.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오픈을 시도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지원해야 하고 이래야 했으므로 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오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으며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저는 이 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이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를 지원하는 거 마침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어제 뭐 개나리 학당에서 그러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어떤 꼬마애가 소파를 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어린이들 뭐 곳곳에 투자를 할 때에는 다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그런데 가장 희망적이고 인류를 위해서도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아이들의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인데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성장 환경,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창업 이념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쓸쓸해 보이죠? 이런 모습 준비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쓸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랑 나이가 같겠죠. 그런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친구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 몸이 안 따라줍니다.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이 많이 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첩하지가 않아요. 얘가 이랬던 애가 아닌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만사 귀찮고, 만사 귀찮으니까 식생활이 균형적이지 않겠죠.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살이 찌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비만이 굉장히 많은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각자 독자적인 공간이 있을 때는 몰라요. 모임에 있으면 딱 표시납니다. 제가 여기서는 저거 하는데 모임에 가면요, 저 동안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이를 안 먹는 것 같다. 그럴 리가 있냐. 너의 24년 나의 24년 똑같은데. 근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서 이런 모습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싶습니다. 자, 배경부터 확 다르죠. 청량감이 들고 민주원 사장님하고 김수현 사장님 해운대 사진을 탁탁탁 올리는데, 저도 결혼 전에 부산에 있었는데 그 그림 그려지거든요. 광안리, 해운대, 뭐 태종대.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해운대가 아니요, 지중해요.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만큼 날씨도 좋고 했는데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또 함께하는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 여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기들, 그런 것과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 교육을 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기운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 기운을 서로 나누는 건데, 뭐 말씀은 안 드려도 배우는 건 정말 많습니다. 류대한 사장님, 임나래 사장님 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배울 점들이 많은지. 저에게서도 배울 점 있나요 혹시?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주네스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싶었고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남은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년의 시간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뭐 하고 싶다, 이러고 싶다, 이런 소망만으로 나이 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아까도 나오죠. 젊음이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젊어야 된다. 마인드가 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 건강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두둑한 주급이 바로 주네스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의 알물이 힘들지라도 그곳엔 당신이 성공할 일이 꼭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 많이 봉착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어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지 말로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걸 헤치고 나가야겠다라는 그 의지는 그 많은 고난보다도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의지다. 그리고 제가 황하 이야기 많이 하죠. 문명의 발상지기도 했는데, 거대한 황하의 원료가 가느다란 아주 시루라기만한 한 줄기 물줄기였다. 그것들이 시간을 지나 흐르고 흘러 진짜 범접할 수 없는 황하의 물줄기를 이루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적으로는 가느다란 물줄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네스라는 큰 황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성장 속도 빠르다는 거 다 느끼고 계시죠. 네. 자,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요.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건가요? 네. 누가 그 일을 하죠? 바로 너.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타이틀 있죠? 원팀, 원주네스, 뭐 원패밀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 우리 각자 이 하나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개개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며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Y주넷으로 준비를 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에도 격이 있다는 거 아시죠? 품격 있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품격 있는 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자질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품격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넷을 하고 있고요.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디자인해서 언제 어느 때 주넷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도 저 이렇게 해서 왔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